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8년간 커리어를 쌓고 있는 한용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제 브라이언 코치님과 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두바이에 취업을 하게 된 동기 및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생 때 1년간 이제 휴학을 하고 아프리카로 이제 봉사활동을 다녀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남아공, 이제 짐바브웨, 말라위, 잠비아에 있었고요. 그때 이제 새로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좀 긴 시기 동안 해외에서 제가 한번 살아볼 수 있던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엔 저도 영어도 되게 잘 못했었어요. 근데 영어를 아프리카에서 처음 배웠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제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정말 다양한 기회가 있구나라는 다양한 관점을 이제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1년 또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제가 그럼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시간별로 단계별로 제가 커리어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로 영어 공부 당연히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외 취업이나 다양한 활동한 멘토분들이 어떤 멘토분들이 있을까 먼저 제가 찾아봤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한국장학재단이랑 KM국 멘토링을 제가 신청했었는데 그때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던 멘토분들을 제가 세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었고 그 멘토님들과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소통하면서 글로벌 기업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정말 일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상학 얘기하기 때는 그러면 해외 인턴십, 글로벌 인턴십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었고 그 당시에 글로벌 코트라에서 글로벌 마케팅 인턴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고 제가 정말 운이 좋게 15명에 선정이 돼서 두바이로 6개월 동안 글로벌 마케팅 인턴을 다녀올 수 있게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코트라에서 제공했던 부분은 체류비라든지 비행기 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두바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2015년 5월 달에 출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다양한 기업들과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유수의 한국 기업들과 이제 면접도 봤었고 취업 면접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또 그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에서 정말 저를 이제 잘 좋게 봐주셔서 두바이 무역관에서 먼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두바이에서 취업을 하게 된 동기고 계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 두바이에서 업무 경험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8년 동안 이제 두바이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저희 커리어는 말씀드렸다시피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에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LG전자 중동 지역 본부에서 일을 하게 됐었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걸프법인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두바이에 있는 영국 대학교인 맨체스터 유니버시티에서 MBA 과정에서 대학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간단히 이제 업무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코트라에서 이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팀, 제일 처음엔 조사팀에 있으면서 UAE 및 중동 지역에 대한 현지에 대한 시장 조사 및 뭐 법규 조사, 규제 조사, 뭐 현지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조사를 제가 직접 수행하고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라는 웹페이지에 제 기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올렸었고요. 그리고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중소 중견기업 13개 업체를 맡아서 A to Z 마케팅부터 이제 바이어 발굴 그리고 계약까지 제가 업무를 여기에 중동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이제 지금 현재 생각을 해봐도 보람이 되었던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업무로 말씀드리면 여기 현지에 있는 발주처 공공기관 들 만나서 예를 들어서 아부다비 석유공사라든지 여기에 국부펀드라는 무바달라 펀드, 아부다비 투자청 같은 이제 공공기관들과 만나서 제가 한국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제가 코트라 있을 때 했었고요. LG전자 있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신사업 개발실 B2B 쪽에 있었습니다. 그쪽에 있으면서 중동 지역 혹은 이제 UAE의 프로젝트 기회들, 그 LG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뭐 에어컨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사이니지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을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역할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제가 가전사업부에서 냉장고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입사를 하자마자 가장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비스포크 냉장고를 중동지역 처음에 런칭하는 프로젝트 제가 맡게 됐고, 예, 정말 성공적으로 이제 비스포크 런칭을 하게 됐던 정말 뿌듯한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좀 더 제 중동 지역 전문가로서 좀 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지 이제 맨체스터 유니버시티에서 MBA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요. 지금 이제 1년 정도 지났고 1년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BA를 통해서 좀 더 저는 현지 중동 지역의 네트워크 형성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기회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소득세가 없다. 소득세가 0%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다른 나라, 글로벌 도시 싱가포르 같은 경우나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세금을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뭐 세전, 세후. 근데 두바이는 뭐 세전, 세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높은 소득을 좀 받으시는 부분이 장점이긴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도시다 보니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씀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8년 동안 여기 살면서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어를 뭐 충분히 사용하신다고 하면 정말 많은 취업 기회나 또 비즈니스 기회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비자 취득이 용이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비자 취득이 좀 용이한 편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UAE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현지 로컬이 10%, 외국인이 90% 정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많이 여기 이제 현지에 와서 일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인 인재들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자 취득이 용이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다 스폰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계약서 3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비자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없이 하게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또 최근 들어서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외국인들 좀 더 많이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골든 비자라고 10년 동안 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지 않나, 살기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으로 이제 생각을 좀 드리면 한 3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두바이는 날씨가 덥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지금이 한 여름 7월 8월 정도만 돼도 45도까지 올라가요. 45도, 5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살긴 쉽지 않아요. 6개월 동안 4월부터 한 10월 달까지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한 11월부터 뭐 다 한 6개월, 내년 3월 달까지 정도는 날씨가 한국에 비교하자면 가을 날씨 정도로 날씨가 또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6개월은 엄청 덥고 6개월은 또 살만하거든요.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쌉니다. 사실 분명히 이제 소득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소득 수준이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만큼 물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실 때나 여기 현지의 뭐 거주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크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이 아닌 뭐 영주권, 뭐 시민권은 지금 당장은 뭐 주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 골든 비자라는 제도가 생겼긴 했지만 다 주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이제 뭐 정말 고급 인재라든지 아니면 여기 부동산에 투자했다든지 그런 어떤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기엔 여기서 또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충이 된다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UAE 한인사회랑 이제 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치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8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뭐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치안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총기 소지가 법적으로 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다 보니 일단 전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새벽에 뭐 2, 3시에 뭐 안전한 지역에 다닌다고 하면 크게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뭐 치안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우범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그런 지역을 안 가는 이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인 사회 같은 경우에는 UAE의 한인 사회는 한
한인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부다비에는 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어서 거기에 한국의 뭐 한수력 한수원이라든지 뭐 한전이라든지 그런 이제 한국에서 파견 오신 분들이 한 4,000명에서 5,000명 되고요. 여기서 한 두바이에 제가 알기로는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요. 뭐 주재원으로 오신 분도 있고 현지에서 채용되셔서 일하신 분도 있고 외국계 기업, 뭐 금융 쪽에서 일하신 분도 있고 여기서 이민 1세대나 2세대 여기서 사업을 하신 분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뭐 UAE 한인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자주 뭐 소통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여기도 현재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 통해서 해외 취업이나 뭐 그런 부분을 또 정보를 얻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혹시 그 두바이라는 그 국가에서 좀 요새 유망한 직무 같은 게 혹은 직업이나 직무가 뭐가 있을지 좀 생각나는 걸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바이 같은 경우 유망한 직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생각에 드는 부분은 이커머스 쪽은 정말 성장성이 크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UAE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아마존이 현지 업체인 수프닷컴을 인수하게 되면서 아마존이 진출했고요. 그러다 보니 2017년 이후로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커진 상황이고요. 아직도 한국과 비교하자면 충분히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다른 눈닷컴이라는 현지 로컬 회사도 있고요. 그런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UA 같은 경우에는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이커머스 쪽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관련된 기회들이 아마도 지금 당장은 뭐 시장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추후에는 기회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UA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돼서 법규 규제를 이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던 많은 이제 기업들,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잖아요. 원래 싱가포르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제 본사를 내기로 했지만 규제 때문에 두바이에 본사를 내게 됐었고 지금 여기에서 많은 그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이제 향후 이제 미래를 봤을 때 UAE에서는 글로벌 허브로 만들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충분히 그 시장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커머스 쪽이랑 뭐 블록체인 쪽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취업 기회가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바이에 대해서 왜 진출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두바이는 일단은 중동 두바이의 경제권은 이제 메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들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쪽 경제권을 생각해 보면 인구가 6억 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바이가 그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이 여기에 중동 지역 본부를 많이 설립을 하고 있고 진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UAE가 두바이가 다양한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동 지역 진출에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출을 성공하게 되면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혹은 뭐 카타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두바이가 워낙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선점을 하고 성공을 하시게 되면 그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동 지역 관련된 전시회가 두바이에서 가장 많이 열립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관련 전시회란 GTEX라는 전시회도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전시회고요. 아라페스라고 하는 이제 헬스 관련 전시회도 여기서 열리게 되고요. 그런 가장 큰 전시회가 많이 열리다 보니 바이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매번 여기서 모이게 되고 네트워크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바이를 진출하셔서 하셔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하시는 기회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가 두바이를 진출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MBA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저는 중동 지역 전문가로서 역할을 미래에 하고 싶은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동 지역과 한국의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지의 시장 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의 규제 아니면 바이어 주선 그리고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그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전문가라든지 믿을 만한 파트너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사람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현지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보충하고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